다 아시다시피 답이 영어는 사실 뭐 답이 없는 얘기고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애를 프라이머리부터 키워서 프라이머리, 인터, 하이스쿨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까지 쭉 키워봤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공부하는 걸 옆에서 좀 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쭉 봤고 또 저도 이제 제가 이 나라에서 뭐 일하고 싶고 이제 이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저도 통역 코스도 공부도 해봤고 뭐 AUT에서도 공부도 해봤고 이러면서 영어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모로서 애들한테 기대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느끼는 학생으로서 내가 느끼는 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조금 쉐어링 같이 지금 아마 굉장히 힘드시고 A씨의 얘기 들으시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 이게 되게 힘드시지만 아마 이렇게 앞으로 다가올 일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약간 좀 그런 얘기 하는데 미리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영어 잘하는 법 이거 뭐 다 알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고 싶지 그 환경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 있는 환경에 있어야지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기 이민 와서 제가 15년 넘게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뉴스를 보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추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환경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있으니까 그때 쓰는 유행어라든가 뭐 약축어, 유행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언어를 100% 하려면 그 환경에 100%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을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좀 제가 이 말 쓰면 아마 제 나이를 대충 추측을 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뭐 당연해 뭐 당근이야 말밥이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표현 아세요? 모르시는 거야. 이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말밥 그러면 그게 당근이다 뭐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걸 누가 말밥이라고 딱 했을 때 그 말을 그 발음을 일단 말밥이라고 알아들어도 그 말밥이 당근이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당근이 당연하다라는 거하고 발음이 비슷해야 되고 또 그런 환경 안에서 그렇게 쓰는 걸 누가 봐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했을 때 말밥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한번 그 환경 안에 있어 봐야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딱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경험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집에 오면 한국말 쓰죠. 이제 저희 애들도 한참 영어 할 때는 이제 아마 저한테 영어로 말해도 저는 한국말로 말했어요. 그렇게 한국말 쓰죠. 그리고 집에서 한국 텔레비 좀 보죠. 그리고 한국 신문 좀 봐야 되죠. 그다음에 인터넷 한국말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은 학교 가서 영어를 써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보낸 시간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100%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뭐 안 된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영어에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완전히 코드가 100% 영어로 되고 100% 한국 사람으로 되고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부모님들이 약간 좀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다 환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이 나라에서 학교 다니니까 영어를 완벽하게 할 것이고 학교에서 수업 잘하니까 영어를 완벽하게 할 것이고 또 집에 와서는 너는 한국애니까 너는 한국애니까 당연히 한국말 잘할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들한테 조금 무리하게 요구하는 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 과목으로서의 영어는 한국 사람이라고 사실 다 국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뭐 물건 사고 사회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뭐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도 내가 국어 시험만 보면 국어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학과목으로서의 영어이기 때문에 그게 애들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잘하고 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다고 해서 꼭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 거는 아니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민 왔고 애들이 영어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영어가 점수가 안 나오면 너는 왜 영어가 점수가 안 나오니? 학교 가서 영어도 배우고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영어 학과목 점수랑 연결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가서 얘기인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애가 대학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는데 대학 졸업했다는 얘기는 잘 안 해요. 이게 제 나이쯤 되면 불문율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 왜냐하면 대학은 뭐 아까 뭐 ACA, 크레딧 이렇게 다 해서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리고 졸업 안 하는 애들도 많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또 말 못하니까 계속 과 바꾸는 애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 들어가면 그 애들이 부모님한테 성적표를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알고 굉장히 쇼크 먹었는데 안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사실은 봐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그 안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다 졸업을 못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영어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하는 애들, 그러니까 뭐 관련이 없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트나 그러니까 미술 같은 걸 공부하는 애들도 사실 공부하는 걸 가만히 보면 자기가 어떤 작품을 만들지만 나중에 그걸 학교에다 낼 때는 그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영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거는 또 하나지만 내가 왜 이 그림을 그렸고 내가 왜 이런 색을 썼고 내가 왜 이런 모양을 표현했고 그거를 자기 감정 같은 것들을 그걸 영어로 다 표현을 해야 되고 그걸 논리적으로 다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스킬이 없으면 그림을 잘 그려도 이게 쉽지 않아요. 살아남기가. 아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 자체가 이게 영어 스킬이 대학 가서 훨씬 요구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대학 정도 보내놓으면 엄마들이 약간 마음을 놓거든요. 이제 이렇게 약간 끈을 푸니까 마음을 놓고 또 내가 대학까지 갔는데 그거를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각본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꼭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한국 분들이 사실 의대, 법대 되게 많이 보내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메드 들어가면 의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법대 1학년 들어가면 법대 2학년 법대 들어가서 변호사 된다고 생각하고 바이오메드 1학년 들어가서 사실은 2학년 올라가야지 진짜 의대 가는 거거든요. 법대도 마찬가지로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가야지 진짜 가는 건데 그게 확률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대충 아세요? 10%? 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건 정확한 데이터 아니고요. 제가 그냥 주위에 물어봤어요. 하는 어느 정도 되나. 오클랜드 대학이 의대 처음에 바이오메드 들어가는 게 그냥 2,000명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가는 게 200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 법대가 첫 학년에 들어가는 게 아마 3,000명 들어가서요. 똑같이 2,000명 들어가서 2학년 올라가는 게 300명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느슨해져서 450명. 그러니까 제가 왜 숫자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 애가 공부가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대 갔다 법대 갈 거다. 또 1학년 바이오메드 그다음에 법대 1학년 보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2학년 때 못 올라가시면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본인들도 사실은 감당을 못하고 부모님들도 감당을 못하세요. 근데 그게 10%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 2,000명 애들도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만 이렇게 다 법대 의대 보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응? 아까 선생님 말하신 우리랑 다르게 생긴 사람들도 똑같이 보내고 싶어 해요. 거기 가면 사회가 지위도 보장되고 돈도 보장되고 근데 다른 이민 오는 사람들 다 보내고 싶어 해요. 날고 긴다는 애들이 2,000명이 가서 거기서 1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혹시 우리 애가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 놓으시는 거가 좋을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도 다 날고 기는 애들이고 제가 이거를 그냥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그냥 우리 애가 바이오메드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법대라고 생각을 했다가 2학년 때 못 올라가면 그냥 완전히 멘붕이 오더라고요. 엄마들은 멘붕 오고 애들은 문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들어가 있고 서로 얘기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숫자로를 제가 그냥 이거는 굉장히 부정확하게 숫자긴 한데 그냥 사실이 그렇다는 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도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애들이 잘 안 되면 이렇게 나도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은 내가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애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내 체면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걸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이민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 이민 온 이유 생각하면 다들 첫 번째가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고 싶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자녀들한테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어서 이민 온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이 다 한국에서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사실 힘들게 살면서 애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애들보다 영어에 대해서 더 많은 기회를 사실 준 거는 사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사실 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